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강 법률행위의 법률행위의 목적, 그 중에 조그만 단어 5. 불공정한 법률행위야 5.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앞에 4가지가 있었죠. 법률행위의 목적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의 목적에 확가자타가 좀 떠올라줘야 되고, 첫 번째가 확정성. 법률행위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성. 자, 두 번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적법성. 적법해야죠. 효력요건, 간성요건에 위반되면 안 되고, 네 번째 타당성.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목적의 화, 가, 저, 타라고 우리가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5번은 왜 있냐?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사회적 타당성에서 우리가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에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기타 풍속에 해치면 안 되고, 그걸 해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절대 무효를 배웠습니다. 자, 바로 103조에 100공이 들어가야죠. 네, 보겠습니다. 자, 103조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게 기억이 나주셔야 돼요. 요거 무효로 한다. 제3자 보호 규정도 없습니다. 워낙 큰 개념인데 요거의 예시 규정이 바로 이걸 하나 예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준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예시 규정으로서 제 104조가 있어요. 104조. 자, 104조는 뭐냐? 103조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데 104조는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제목 자체가 가로해 놓고 민법책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와요. 공정하지 않은 거죠. 법률행위가.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죠.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예시를 한 겁니다.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정의를 보면 법률에 있는 규정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당사자의, 자, 당사자가 나와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나와야 되고, 당사자의 뭐뭐뭐 궁박. 당사자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뭐 경제적인 일 수도 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궁박 또는 경솔. 경솔할 수 있죠. 사람이 잘 모르는 거야. 이게 경솔이라는 거는 급하게, 무경험, 경험이 없어서 경솔하진 않은데 경험이 없어. 요걸 상대가 이용하는 거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원인이 돼갖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이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지.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똑같네. 여기도 무효네. 여기도 무효야. 이것도 절대 무효야. 근데 이 103조하고 104조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제3자 보호 규정은 없어요. 103조나 104조 위반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라 해도 보호를 못 받는다. 그게 키포인트고, 요걸 집합관계로 좀 표시하자면 103조가 집합이 이렇게 큰 거고, 그 중에 얘가 104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합관계를 표시하자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자, 궁박, 경솔, 무경험,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궁박은 몹시 어렵고 구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만 반드시 경제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계속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암기를 좀 해주실 게, 나중에 대리에도 나오지만 경무대라는 거 좀 암시해 주세요. 경무대. 자, 경무대 뭐냐? 경솔, 무경험은,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궁박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게 약간 달라. 그 대리인 뭡니까?
나중에 대리 배울 때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자 이거야. 그럼 나중에는 저희가 대리에 설명을 할 때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얘기하고 경무대 얘기하면 한번 들었던 거 다시 들으면 기억이 오래 남거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알자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정의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걸 배우는데, 그럼 법률행위에 요건이 있을 거냐? 그냥 단순히, 그럼 뭐가 불공정한 것이냐? 요건. 판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규명이 된 거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우리가 보자고요. 어떤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더라.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첫째, 객관적인 요건을 가져야 돼. 객관적 요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거야. 뭐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주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내가 아파. 경황이 없어, 지금. 근데 토지를 갖고 있어. 아주 급해. 주로 이제 남편이 아프고 이제 부인이 이제 경험, 이제 무경험 이쪽이니까. 을이 그걸 이용해갖고, 갑이라는 토지가 원래는 예를 드는 거야. 이거 진짜로 하면 안 돼. 10억인데, 요거를 자기가 2억에 사겠다고. 이게 너무 크잖아, 급부가. 급부와 반대급부. 이거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10억짜리를 매도하라. 내가 2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객관적 요건은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현저한. 이게 객관적 요건이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요건 플러스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냐?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 요건. 자, 주관적 요건 뭐냐면은, 요거는, 요 상대방이, 당사 상대방이, 갑이라는, 있죠? 경황이 없는, 궁박, 경솔, 무경험, 있죠? 어느 거 하나라도 상관이 없어요. 궁경무의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하려는 의도. 네. 악이지, 악이. 요걸 알고 있는 거야. 악의가 있어야 돼, 악의. 자, 뭔 얘기냐? 토지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 아내든 남편든 누가 아파. 좀 경험이 좀 없어. 10억짜리 토지인데 돈이 급해. 당장. 그거를 을이 알고, 경험이 없는 걸 알고, 내가 비싸게 쳐줄게. 2억에 내놔라. 여기서 거래가 됐다면, 이 계약이 됐다면, 자, 두 가지가 다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차이. 첫 번째, 객관적 요건. 두 번째, 을이 요 갑의 무경험, 그리고 궁박, 경솔, 뭐 아무거나 요거를 이용하려는 어떤 악이, 상대가 이런 거에 처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이. 요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는 입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이건 누가 봐도 알아. 객관적인 거니까 문제인데, 주관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주관적인 거. 요거를 그럼 을이 입증을 해야 돼? 갑이 입증을 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되나?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볼 때 103조 이 무효는 법원이 판단해 준다고 해서 입증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없어. 근데 104조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갑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갑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갑은. 그런데 만약에 갑이 103조를 주장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즉 상대방의 이 주관적 요건을 잘 모르겠어.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럴 땐 103조를 주장하는 거고
만약에 확실해 얘가 이용한 게 나의 무경험 병설 증거도 있어. 그럴 때는 백사조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증거돼서 그럼 나의 유리한 결론이 나오겠지 판사가. 그렇지만 없으면 이거 주장해봐야 답이 없잖아. 그때는 내가 패소야. 그럴 때는 백삼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보고 적절한 판결을 해요. 뭐 조정을 한다든가. 자, 이게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핵심은 백삼조와 백사조의 핵심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당사자에게 없고 당사자에게 있고. 자, 이 두 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을 때 이 효과, 이 요건을 갖춰서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떤 효과를 지니나. 효과는 이 반사회주사 법률행위하고 비슷해요. 첫째, 절대적 무효야. 이건 무효, 절대적 무효야. 무효. 따라서 절대적 무효니까 이행 전이라면, 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안 하면 돼. 그냥 이행을 안 하면 딱 끝나지. 소송 갈 것도 없는 거야. 이행을 안 하면 돼.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당신 한번 소송 걸어보셔. 나 이길 자신 있어. 이행을. 근데 이행을 했다면, 자, 이행을 해버렸네. 자,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 폭리자, 의리죠. 폭리자는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러나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뢰, 폭리를 입증해야 돼. 즉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자, 103조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이유가 없잖아. 도박자금을 내가 빌려간 거 상대가 알아. 그리고 내가 도박에 상기를 하면 상대가 도박자금 빌려준 걸 아니까 내가 줄 필요가 없어. 다만 상대가 모를 땐 상대가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때는 나에게만 이익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이 피해자가 폭리자의 폭리를 입증을 해야 돼. 그게 차이점입니다.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법률행위 목적을 배웠어요. 첫 번째, 확정성, 확정할 수 있어야 돼.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해인기에는 확정이 돼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시기 같은 게 계약할 때는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가능성, 확정 가능성,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사회 간섭적으로도 타당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자, 적법성, 효력 규정, 그리고 단속 규정.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되고 임의 규정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도 있고. 자, 사회적 타당성, 103조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면 무효. 그리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면 무효. 다만 103조는 입증 책임 없다. 104조는 입증 책임 있다.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 다섯째, 법률행위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착각들을 하는데 법률이라는 거는 법률 해석 그러면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야. 이건 법조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니까 그 문구 하나하나 해석하는 건데 지금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법률 행위 해석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나타나냐. 법률 행위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자, 항상 당사자가 나옵니다. 법률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야. 법률 행위를 한 사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안에 속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내심적 어떤 의사가 있어. 자기의 속마음이 있는데, 자, 내심적 의사가 있고, 이걸 표시를 표현을 해야 돼. 의사 표시라고 하잖아. 여기는 의사고, 저 의사를 표시를 했어. 표시를 하는 행위가 있을 거라고. 표시 행위. 그게 의사와 표시. 의사 표시 그러면 내심적 의사, 표시 행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표시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항상. 법에서는 항상 적법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이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요때 해석의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의사와 표시가 다른 그 의사 표시와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해서 다음 단원에서 자세하게 또 의사 표시에서 다루지만 여기서는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해석과 관련 있는 거니까 해석의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건 결국 법률행위는 무엇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그러면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의사표시에 어떤 간격이 있어. 벌어져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해석이야. 자연적 해석. 즉, 자연적 해석이란 뭐냐?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표의자, 즉 그 당사자 중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로 해요. 표의자의 시각에서 이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의도한 건 이거다.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면 이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거. 상대방이 없어 내 마음이야. 고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신분행위 같은 거. 그리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면 이건 쉬운 거야. 아주 오표시 뜻만 하면 돼. 오판 잘못된 오잖냐. 잘못된 표시된 거는 해가 없어. 무해하다 이거야. 무효가 아니라 무해. 즉 잘못된 표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도한 대로 된다는 거야. 그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 줄 수 있냐면 판례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매도인하고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 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했어. 그리고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 지불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이게 다 된 거야. 근데 애초에 갑과 을은 갑 A라는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 거야. A 토지. 근데 계약서에다가 A 토지라고 안 쓰고 B 토지라고 썼네. 이런 경우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구 무슨 동 뭐 1204-2번지 토지 이렇게 써놓은 이 토지인데 1204-3번지 오해를 해서 잘못 써놓은 거야. 아니면 1203번지 이렇게 쓰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애초에 의도한 이건데 표시만 이렇게 된 거야. 오표시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 오표시는 무해하니까 갑에게서 을로 간 이 B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무효니까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다시 해주고 대신 A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죠. 이게 자연적 해석이야. 이런 것만 있으면 문제 없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 해석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른 경우에. 자, 두 번째 규범적 해석. 규범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는 상대방의 시각이야. 표현한 거. 자, 갑은 A 토지를 판다고 그래. 갑은 A. 자, 이 경우 오표시가 아니라면 갑은 A 토지를 팔려고 그랬는데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쓴 거고, 을은 B 토지로 알고 있는 거야. 을은. 자, 이런 경우에 간극이 생겼잖아.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는 서로 A 토지를 산다고 했는데 판다고 하고 B 토지라고 썼을 뿐이고, 지금은 갑은 A 토지를 팔려고 그러는데 계약서에 B라고 쓴 거야. 예를 들어서 A 토지와 B 토지가 다 갑의 거야. 갑은 A를 팔려고 그랬는데 계약서에 B라고 쓴 거고, 을은 B 토지를 살려고 그런 거야. 이런 경우는 간극이. 그럴 때는 상대방 시각에 의해서. 판례는 거래 안정을 위해서 규범적 해석. 계약서대로 해라 이거야. 계약서대로. 계약서를 잘 써야지. 쓸 때. 자, 세 번째는 보충적 해석이에요. 보충적 해석. 뭘 보충을 하냐? 계약서 작성할 때 그 계약서를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절충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절충적 해석.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 보충적 해석은 계약서가 완벽할 수가 없거든.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서로 미처 규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
그런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충적 해석을 하는데 이 보충적 해석과 관련돼서 법률행위에 해석하는 기준이 이제 순서죠. 기준이. 자, 법률행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자, 해석하는 기준 또는 순서 같은 말이에요. 그 순서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그 기준에 의해서. 자, 네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목적. 자, 1순위는 당사자의 목적이야. 그들이 목표로 한 바. 자, 이 목적이 1순위가 되는 거고, 2순위가 있겠죠. 자, 2순위. 두 번째 순위. 두 번째 순위는 사실인 관습. 자, 3순위. 법률행위를 했는데 주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미처 다루지 못한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설사 계약서에 써 있는데 문구가 애매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순서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3순위는 목적도 관습도 없어. 임의법규. 법의 임의 규정 있죠? 임의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없으면 법대로 가는 거예요. 임의 규정 말고 특별하게 자기들이 어떠한 정해놓은 게 있다면 그걸로 가는 거고. 자, 임의법규도 없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신의칙이라고 그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데, 자, 1순위 목적을 알기가 쉬워요. 당사자가 뭘 의도로 했는지 그 목적을 보면 돼. 서로 합의를 해서 원래 목적이 뭔지 파악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자, 1순위는 목적 가능한 한 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면 돼.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제 관습으로 가는 거예요. 관습. 시험 문제는 이 두 번째 관습과 관련해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건 관습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관습법 아니다. 관습법 아니다. 관습이 맞아. 사실은 관습. 관행이야. 일반적으로 거기서만 통용되는 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습법 같은 경우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 법을 구성하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버려. 관습. 그러나 관습은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 관행이 이래요. 그럼 그 관행이 그렇다는 걸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관습이라는 거,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은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이라는 거. 자, 관습. 첫 번째, 요 특징. 관습은 관습법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관습법이 아니다. 자, 관습법이 아니에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지만 관습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법적인 확신은 있다 없다. 법적 확신은 없다. 이 얘기. 관습이라는 건. 두 번째. 자, 관습. 이 관습은 강행법규에 합당해야 돼.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안 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관습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양 당사자, 법률 회의를 한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을 해야 돼. 모두 인정 안 하면 주장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상대방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럴 땐 주장하는 사람은 입증을 해야 돼. 네 번째, 관습을 알지 못해도 관습은 고려합니다. 관습 고려해. 주장을 했으니까. 다섯 번째. 사실인 관습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이에요. 이게 실제 이렇다는 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주장자. 이게 관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버티면 다 아니라고. 그럼 관행이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나 그게 관행이라면 입증을 해야 돼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 여섯 번째. 다만 요 주장자 있지만 여기서 판례상 그 경험상 법칙화된 거예요. 경험치. 이게 일종의 법칙으로 인정이 될 때는 법원이, 즉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합니다. 이런 거는 판례상 그렇게 입증이 돼요. 그러나 경험칙이 아니라 거기서만 통용되는 거라면 입증을 해야 돼, 주장자가.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관습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관습은 배제돼 버려. 주장할 것도 없는 거야. 요 관습과 관련된 특징 6가지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 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만 보면 이해가 다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암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습법과 관습의 차이만 알면 그건 저절로 이해가 가요. 자, 그리고 이무벽비라는 건 반대 해석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냥 이무벽비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이렇다더라 라는 게 있으면 그게 해석의 기준이에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할 때, 불완전 이행을 할 때 법률에 최고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해제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최고 미리 알리는 거예요. 너가 이행을 안 하면 내가 한 달 후에 해제하겠다라고 미리 알리고 나서 해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너가 이행했으니까 나 그냥 해제야. 이런 건 안 통한다. 이겁니다. 물론 완전 불능일 때는 최고 안 해도 돼요. 뭐 완전 불능. 집이 불에 타갖고 없어. 목적 부동산이. 내가 받을 게 없는데 그냥 해지 통과하면 돼. 그럴 때는. 그건 채권법에서 좀 자세히 다룹니다. 자, 그리고 이무벽뷰 그걸로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신의칙 또는 조리라고 그래요. 조리에 의해서 해석합니다. 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또는 기준. 해석 방법이기도 해. 목적, 관습, 임의벽뷰, 신의성실. 이게 해석 방법이면서 또 순서야. 동시에. 기준이면서. 처음엔 목적을, 그 다음에 관습을, 그 다음에 임의벽뷰, 그 다음에 신의성실. 자, 오늘 그동안 우리가 법률행위, 소단원 3 법률행위에 대한 걸 쭉 배웠습니다. 의, 요건, 종류,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 4가지. 확가적 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배웠고, 그리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간극이 생겼을 때 내심적 의사와 표의자의 표시 행위하고 간극 사이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해석하는 방법과 해석하는 순서에 대한 걸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몇 번 읽으시면 이해가 가니까 좀 이해하시는 쪽으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